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 집단으로 진행할 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 기술을 말해요. 대인관계 향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 관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맺는데 좀 잘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거기에서는 자기주장이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 자녀와의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것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어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우리가 학교의 생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역사회 생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사회기술 훈련, 즉 대인관계를 긴밀하게 맺는 그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2번 들어갑니다. 자, 42번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해보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청소년 지도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 자신의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네요. 인성입니다. 학교 폭력의 이슈도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자, 인성과 연관성 있는 게 심성개발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담 이외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 이외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란 게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상담도 있고 상담 이외의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성을 포커스로 잡았고 학교 폭력의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심성개발하기 위해서 캠프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문화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심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3번 들어갑니다. 43번은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온 자식 또는 자녀라고 하면 되겠죠. 자녀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같이 자녀랑. 근데 그 자녀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그럴 때 상담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자는 부모에게 아이의 강점, 이게 중요한 단어죠. 자녀의 강점을 같이 찾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지금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해서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담자는 강점 관점에 의한 상담의 내용에서 부모님에게 자녀의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권유하고, 자녀가 강점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의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 부모님이 이러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43번 했습니다. 44번 들어갑니다. 자, 44번은 내담자가 상담 효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상담을 했는데 내담자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호소 문제를 탐색하며 상담 목표와 전략을 평가해보고 내담자와 함께 수정해보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담 효과에 대해서 불만족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상담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상담의 종결 단계 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문제, 상담 중간입니다. 상담 과정 중이에요. 상담 과정 중에 상담의 효과가 만족되지 않았다. 불만족스럽다. 그럴 때는 호소 문제를 탐색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와 전략을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이것을 수정하고 진행해 봅니다. 아니, 불만족스러운데 계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상담자에게 사례를 의뢰하거나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요.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을 경우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종결 단계들을 말해요. 종결 과정에서 상담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 이럴 때는 다른 상담자, 다른 기관의 상담자에게 또는 우리 기관의 상담자